고칼의 제주판 2019년 1월 2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죠.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딸을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엄마. 이 엄마 옆에는 얼핏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경쟁 심리와 권력욕이 또아리 틀고 있는 강준상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쉽게 배우 정준호 씨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저도 요즘 이 드라마 즐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강준상이라는 인물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몇 가지 오버랩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더군요. 물론 작가가 원지사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가상인물인 강준상, 원희룡과 같은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아시겠습니다만 원지사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고향 제주에 내려온 이후 이 강준상과 비슷한 단지형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딸이 2명인 것까지 똑같은데요. 이 혼외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강준상이라는 인물, 지금껏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꼭두각시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당장의 고백과 손가락질이 힘들고 부끄럽겠지만 가족들의 10년, 20년 후를 위해 진실을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하는 대목. 세상 많은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2공항과 영리병원, 각종 개발 사업 논란 등 도민의 행복과는 다소 동떨어진, 어찌 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 제주의 각종 현안. 가끔은 제주가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과연 원희룡 지사, 이 강준상처럼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건데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나요? 물만큼은 귀한 물로 마셔야죠.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가정에서 삼다수를 만나보세요. 1644-3049.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시사 오타쿠들의 해방구 고칼의 제주팟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주말과 휴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프닝에서 살짝 공개해드린 대로 TV를 보면서 이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중년 남자가 돼가지고 드라마 이런 걸 보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이 뉴스나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일,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에 즐거워하고 어떤 이야기에 분노하시고 좀 이렇게 감정을 소비하는지를 제가 좀 알고 있어야 좀 더 에피소드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라마 같은 거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만 애정을 갖고 봐주시고 따끔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캐슬 이제 2편 남았는데 남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 역시 여러분만큼이나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스포일러 돌아다니는 거 찾아는 봤는데 사실 이게 진짜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제작사 측에서 스포일러 돌아다니는 거를 유포를 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니까 참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이 정도로 하고요. 제주도청 앞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이죠. 성산읍 난산리 김경배 씨. 오늘로써 이제 단식 34일째를 지금 맞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도정의 무관심도 무관심이었지만 그동안 이 지역 정치권이 이 김경배 씨의 단식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그 공식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지난주 KBS 뉴스 보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공항 반대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30일째. 김경배 씨는 무책임한 도정 대신 도민들이 희생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왜 일개 도민인 우리가 국기를 끊어가며 자기 할 일 모두 접어놓고 제주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이 겨울을 시멘트 바닥에서 나야 하는 겁니까?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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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40여 명도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원 지사가 이 공항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단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행정 대집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만 대답을 한다면 더 강하게 질문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무기한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절차적 투명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건데, 검토위 활동 연장 요구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이죠. 그게 검토위를 해도 지금까지 3개월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익이 있느냐 하는. 도의회가 이 공항 문제에 처음 행동에 나섰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뉴스 보도를 듣고 나서 어떤 느낌 드시는지요? 저는 딱 그겁니다. 뭐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민주당 도의원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 그냥 면피성 대응에 나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아예 기자회견하는 원내대표라는 분 검토위 활동 연장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렸네요. 예, 원내대표. 네, 김경학 도의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지역구인데요. 아마도 일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 동네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마도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이죠. 홍명한 의원. 지난주 관련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더군요. 김경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한 간담회 분위기하고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인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브리핑상의 소통 문제일까? 도의원 간담회 분위기와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보도가 많다. 제가 브리핑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과 분위기를 전달하겠다. 네, 참석한 도의원들이 뭔가 결의를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재검토 활동 중 중단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관련 자료 요구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식 30일째인 김경배 씨나 반대위 측은 도의회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본계획 수립 중단, 부실 용역 재검증, 공항 확충 도민 수기 절차와 공론조사 등을 통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별로 찬반 입장을 초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 해결 없는 제2공항 추진은 불가하다. 이렇게 부실 용역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향후에 제2공항 강행 절차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온다면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네, 굉장히 수위가 좀 센 것 같네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 논란이 여전하다 싶으면 의회가 부결시켜버리겠다. 네, 이거는 작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회 차원의 절차적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과 부실 의혹 용역에 대한 재검증단 구성,
국토부의 강력한 의견 개진과 행정대 집행에 따른 제주도의 사과 조치 요구 등이 논의됐다고 하네요. 네. 원내대표분이 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기사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CBS 뉴스톡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얘기해봤습니다. 뉴스톡 내용 들으시고 계속 주민 소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입니다. 뉴스톡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많이 추운데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2019년 새해 초부터 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분위기가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 내용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내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한 곳이죠. 제주 주민자치연대. 이 주민자치연대가 지난 월요일 그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 올해 3대 핵심 사업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올해를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의 해로 정하고 이 본격적인 주민 소환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핵심 사업으로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주민 소환 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이 비단 여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지난 3일에도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행동본부 등이 결의 대회를 열었거든요. 이 당시 원희룡 지사가 계속해서 민의를 거스른다면 주민 소환 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퇴진 운동,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네, 경고한 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 주민 소환이라는 걸 한 귀로 듣고 흘릴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주민 소환 운동 추진의 이유 역시 영리병원 허가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이맘때 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이 국내 지방자치 가운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기형 공론화 사례라는 획을 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이 녹지국제병원 이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원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내렸는데요. 예. 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 소환 운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 주민 소환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소환과 관련한 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구 제한 기간을 다루고 있는 제8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출직 지방 공무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이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이제 1년 미만인 때에는
주민 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이 7월 1일부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원지사의 경우에는 올해 7월 이후에나 이 주민 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시민단체 등이 주민 소환에 대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주민 소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네, 그렇죠. 요건이 있죠. 네네. 그 주민 소환 투표는 이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대표자 증명을 거친 후에 120일 내에 청구권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 선관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만약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120일째 되는 날이 이 10월 28일이 되거든요. 실제 주민 소환 투표가 현실이 된다면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1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네, 이 관련된 사항을 이 행정기관이 해마다 이제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침 제주도가 지난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최소 53,826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53,826명. 네네. 이렇게 서명만 받으면 바로 붙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법적으로는 그 정도 인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 소환 투표를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겹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서명을 받은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겹치는 인원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선관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명 확인 작업 등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겹치는 인원을 빼고서라도 그 기준을 넘으면은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 투표 공고와 동시에 원희룡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일은 이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또는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투표 형식은 간단합니다. 주민 소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또한 이 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각각 찬성과 반대에 대한 선거 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투표하고 좀 비슷한데요. 주민 소환 투표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우리 2009년에 그 김태환 전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를 아마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투표가 끝났다고 바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주민 소환 투표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53,826명으로 비록 투표가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53만 8,255명의 3분의 1 이상 이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보면은 투표장에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선거운동도 했었는데 그럼 그 3분의 1이 몇 명인가요? 네, 17만 9,418.3333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0.333이라는 유권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만 9,419명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실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절차도 만만치 않고 시일이 좀 멀어 보이긴 한데 정말 가능할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 등에서는 일단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제 유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잠깐 이제 여러 차례 좀 물어보셨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누구도 이제 확답을 할 수 없겠죠. 앞으로의 정치적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가 아마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원지사의 그 지금 입장이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이제 재선도지사 당선 순간에는 좀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닦았나 싶었는데 이 연초부터 지금 악재가 몰리고 있죠. 뭐 가장 큰 이슈인 이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비롯해서 뭐 도청 앞에서 지금 천막치고 이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씨 등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원지사에 대한 지지세 결집보다는 오히려 이 정책적 반감만 키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형광식 전 비서실장이 민간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언론사 사찰 그리고 댓글 활동을 지시한 정황이 최근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원지사가 아니고요. 현 전 실장의 어떤 이런 모든 활동이 어디까지나 원지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원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역시 주민 소환 투표 추진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도의회 상당수가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 역시 원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민 소환 투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고젤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짜 올해 10월 아니면 11월쯤에는 주민소환 투표가 실현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원희룡 지사 측에서는 어림없다라고 이제 좀 쌩까는 분위기입니다만 혹시 압니까? 진짜로 그런 일 벌어질지? 많은 분들 얘기들 하시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아직 모를 일이죠. 자, 오늘 한번 좀 2009년 얘기를 조금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9년,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바로 이곳 제주에서 주민소환 운동에 바람이 불어서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소환 투표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 이 굴욕적인 제주 해군기지 MOU 체결. 이 MOU 체결이 도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 외에도 이 제왕적 도지사가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을 동원한 여론몰이 그리고 관권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등등의 이 주민 소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과 이거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이제 2009년 5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이 방금 전 뉴스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쪽은 이 선관위에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임을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7일에는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 회장과 고유기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도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정민구 당시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후에 그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이렇게 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각 지역에서 주민소환 투표 서명 운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일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7월 1일 좀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 주민소환 투표 추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이죠. 자, 근데 이 발언을 했다가 주민소환본부 측과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시 주민소환 운동 당시의 뉴스 보도 준비해봤습니다.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청구인 서명부 심사를 마치고 투표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유효 서명 인수가 5만 1000여 명으로 청구 요건인 4만 1649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효 서명인 수가 청구 요건을 초과해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에게는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소명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4일에서 11일 사이 다시 전체 위원회를 열어 주민 소환 투표 일정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직무정지 상태가 됩니다. 20일 이상의 투표 운동 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 달 26일이나 9월 2일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반대 측과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빚어졌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실시가 결정되면서 다음 달 제주 지역 사회는 주민 소환 투표 운동으로 인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실시를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자, 김태환 지사 이때부터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그 블로그였나요? 뭐 아무튼 홈페이지였나요? 이거 소통한다고 이거 만들고 또 뭐 민생 탐방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정쩡한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주민소환본부 쪽에서 김 지사한테 이 거듭 TV 토론에 나와서 이 주민소환 투표의 당위성 또는 찬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김 지사가 두루뭉술하게 피하기에만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 돌아보면 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제주의 공직사회는 도지사의 이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던 듯 합니다.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직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해당 지역 행정의 지원은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마을 이장들한테 투표 불참을 회유하거나 이 강요한 것은 물론이고 무슨 별의별 간담회를 핑계로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주민 소환 투표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건배사까지 이 주민 소환과 관련된 내용을 녹여냈는데요. 이 당시 제주도 공무원들의 건배사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건배를 제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선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후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의하는 사람이 먼저 가지라고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주민 소환 투표장에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당시 공무원들의 건배사였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곳을 방문해서 주민 소환 투표 참여 반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이게 이 공무원들의 개입이 너무 노골적으로 심하고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정말 너무 많이 띄니까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좀 공무원 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어떤 대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주민 소환 투표가 처음이었다는 것도 뭐 얼핏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도 선관위가 좀 너무 경직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8월 26일 투표일이 됐습니다. 투표일까지도 방해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마을 이장이나 자생단체장, 부녀회원들 투표소 인근에 상주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면 아유 뭐 하래 이런 거 하면 수가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일이 그냥 백주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 경찰의 무관심 속에서 뜨거웠던 2009년의 8월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김태환 전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서 개표를 하지 못했고 바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튿날 직무에 복귀를 했죠. 참으로 지금 돌아봐도 많은 일이 있었던 2009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차례로 서거를 하셨고
무엇보다 제주에서는 이 주민 소환 운동으로 뜨거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비록 주민 소환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암울한 정권의 한복판에서 많은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걸 또 이겨내면서 도민들이 주도한 의미 있는 주권 회복 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었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회상을 해봅니다. 자, 고칼의 제주팟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년답지 않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방심하지 마시고 혹시나 갑자기 또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언제 또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요. 더불어 미세먼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는 음악 2009년 주민소환 운동 당시에 선거 로고송이었던 땡벌입니다. 이 땡벌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못 믿을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무작정 밀어붙여 어쩔 수 없지만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네. 오늘은 해공기지 또 내일은 영리병원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참아. 난 이제 지쳤어요 해군 거짓말에 지쳤어요 영리 당신의 일방통행 너무너무 싫어요. 당신은 못 말리는 뒷부 당신은 거짓말의 달인 당신의 일방통행 너무너무 싫어요.